오늘 우리 증시는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AI 버블론을 촉발한 팔란티어 쇼크로 뉴욕 증시가 하락한 데 이어 금과 가상자산까지 일제히 흔들리며 에브리싱 랠리에서 에브리싱 쇼크로 뒤바뀌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먼저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 코스피는 우려했던 낙폭을 다소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죠. 약 그렇습니다. 7개월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한때 6% 넘게 폭락을 하면서 4,000선과 3,900선 연이어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지난 4월 7일 이후 7개월 만이었고요. 이 이전은 지난해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좀 지속할 경우 5분간 거래를 멈추게 하는 조치인데 그만큼 장 초반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AI 버블론 논란이 외국인 매도세와 더해지면서 오전장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오후 들어서 개인이 강력한 매수세 보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개인이 2조 4천억 원 순매수세에 나섰고 외국인은 2조 6천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2.85% 떨어진 4.42로 코스닥은 2.66% 하락한 901.89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니케이도 장중 5만 엔 선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 역시 낙폭을 대부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개인이 받쳐주면서 우려 이상의 검은 수요일은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5조 원가량을 팔았습니다. 이 어떤 종목들을 팔았나요? 보면 오늘하고 어제 이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역대 4위와 6위권에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을 5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쏟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 CNS,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만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세가 거의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시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LNF, 하이브 등이 자리하고요. 개인이 산 종목을 보면 정확하게 외국인 매도 종목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순매수 상위권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LG CNS 등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에서도 이 AI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가 원달러 환율마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투매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국내 증시 상승세가 외국인들이 좀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도하는 매수세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 상승세가 그동안 큰 고비 없이 4,200선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 장세가 얼마나 강하게 찾아올지도 우려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미 증시 하락폭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 증시 하락의 원인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미 정부가 셧다운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레버리지 투자의 숨고르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AI 고점론은 최근 AI 관련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이어지면서 이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들이 대부분 3년치의 AI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라도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여기에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 등 월가 거물들이 AI 주가 과열 논란에 참전하면서 미 증시가 향후에는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현재 역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10월 미국 구인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셧다운으로 고용 보고서, 실업률, CPI 등 미 경기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부분도 12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 B2가 이슈가 되고 있죠. 어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B2도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조 5천여억 원에 달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찍었던 사상 최고치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롤러코스터 장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단 과도한 투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이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이 매도 우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미 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풀릴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여기에 국내 증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증시의 온기가 퍼져갈 수 있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자본 투입 정책입니다. KB증권은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단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면서 12월 FOMC가 이 조정의 마지막을 만들지 아니면 반등의 트리거가 될지 주목하고 또 연말에 발표될 이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 그리고 우리 정부의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로드맵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11월은 보수적인 대응을 유지하되 12월은 초중순부터는 다시 강세장이 재개될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증권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장기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양호하고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 추세 등 이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 영향 그리고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이 위험 회피 심리가 당분간 나타날 수 있으니 당분간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